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녹음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쪽잠 전시회 얘기를 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최신 저의 근황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빨리 합니다. 먼저 최근에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게 만든 사람이 속한 모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 사람이랑 같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한테 나쁜 말을 한 사람과 웃으며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까지 거절하고 그 모임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슬프고 힘든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약 부작용 때문에 속도 울렁거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밥도 잘 못 먹었는데요. 식욕을 되찾기 위해서 은희새끼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3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김치, 크림 찹쌀떡, 고구마. 이 3가지는 제가 주기적으로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입맛이 없었는데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구워 먹고 있고요. 크림 찹쌀떡은 아침 대용으로 먹을까 했는데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꺼내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사실 김치는 또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했는데 프라이팬 꺼내고 뭐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못했고요. 제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제가 너무 힘들거나 정말 선택지가 없어서 최악의 상황일 때 라면을 먹잖아요. 하지만 은희새끼 김치를 먹기 위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좀 자주 듣고 있는 음악이 있는데 프로미스9이 5인 체제로 컴백을 해가지고 신곡 Like You Better 잘 듣고 있어요. 시원한 여름 노래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덩달아서 이제 여름이니까 백지영, 김숙의 백숙, 그 여자가 나야 또 같이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미스9은 우리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여돌여덕 특집 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쯤에 나왔던 미나우라는 곡이랑 에티튜드라는 곡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Like You Better 음악방송 1위 해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시간이 굉장히 늦었지만 오늘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펑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배속을 느리게 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어쨌든 요즘은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일을 하러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야외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체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진짜 주말에 쪽잠 전시회 이거 하나만 보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7월 4, 5, 6 금토일 3일 동안 비보 사옥에 있는 어로드커피 2층에서 김숙이 기획하고 송은이가 주인공인 전시회가 있었어요. 뭐 전참시라든지 비보TV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희 언니가 쪽잠만 8시간씩 주무시거든요. 네, 그런 순간들을 수기 언니가 엄청 많이 찍어 놓으셨고 이제 그걸 본받아서 비보 직원분들까지 은희 언니의 쪽잠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퇴근하고 집에 들러가지고 샤워만 금방 하고 거의 뭐 한 20분 만에 바로 씻고 머리 말리고 어로드커피로 갔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지하철을 타러 가는 그 짧은 순간에 땀이 또 엄청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챙겨 나간 손수건이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뭐 약간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볕이 뜨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펼쳐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으니까 또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로드커피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인데 비보 사옥 벽면에 쪽잠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송새우가 잠자는 모습일 뿐인데 좀 울컥했어. 그래서 일단 여러 명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빤소공 언니랑 원래 같이 보고 싶었는데 언니가 저랑 시간이 완전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각자 따로 보고 뭐 얘기만 좀 같이 하고 이제 사진만 공유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늦게 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 외에 제가 예전에 어로드에서 비보 500회 기념 카페 했던 날 처음 인연이 되어가지고 보그도 같이 가고 책방모사 이벤트도 같이 갔었던 그 땡땡이 분이 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실 그분이 먼저 일찍 어로드에 가서 쪽잠 전시회를 다 보고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약을 한 번 더 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근데 그날 진짜 얼마나 더웠냐면 보통 바깥이 더워도 지하철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저는 되게 금방 추워지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30분을 타고 갔는데도 땀이 안 마르는 거야. 진짜 심했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차가운 음료를 먹지도 않는데 어로드에 가자마자 혹시 밀크티 차갑게 바로 되나요? 이래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지. 올여름은 벌써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평소와 다르게 얼음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대기를 하다가 저희 번호 차례가 와가지고 2층으로 입장을 했고요. 평소에는 2층도 그냥 차 마시는 공간인데 이렇게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1층에 비보의 조작가님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금요일에는 못 뵈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작가님이랑 반갑게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좀 만들어 놓으셨던데 2층에 올라가니까 비보의 최 작가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좋았고 비보 스태프님들이 전부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사진을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볼 게 되게 많았는데 도슨트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게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어폰 끼고 수기 언니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진을 또 감상을 했습니다. 2층 전체를 전시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세트도 설치하시고 뭐 여기저기 뭐 표시 같은 것도 해주시고 바닥에 화살표 이런 거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또 섬세하게 신경을 쓰신 게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감동받았고 그래서 막 스태프님들한테 볼 때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 다 수기 언니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감사한 거야. 덕분에 눈호강, 귀호강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갔으면 사실 또 이것저것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같이 계셨던 땡땡이 분이 제가 빼먹고 지나가는 QR코드나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전시된 사진 중에서는 땡땡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진들도 있었고 정말 완전 처음 보는 사진들도 많았는데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재미가 있고 처음 보는 건 또 처음 봐서 재미가 있고 그 사진 밑에 붙어있던 각각의 제목들도 너무 센스 있게 잘 붙여주셔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수기 언니의 장난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중간중간 커튼이 달려있는 사진들이 너무 웃기고 귀엽더라고요. 아마 이제 비보TV에도 곧 영상이 올라갈 거라서 뭐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수기 언니가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왜 소식좌라고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좀 발굴해낸 것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잠자는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양의 사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계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로드에 가면 2층에 제일 좋아하는 그 구석탱이 자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 부분에 소파 같은 그 빈백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누워서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천장에 사진을 또 많이 붙여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잠이라는 주제에 너무 잘 맞는 공간이었고 저는 챙겨간 김숙 보족의 송은이 정수리 풀카와 함께 들어누워서 언니의 쪽잠 기분을 잠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은희 언니가 실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수면 안대, 수면 무드 등 뭐 멜라토닌, 입 벌림 방지 밴드, 베개, 양압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그 중에 베개는 당일 아침까지 언니가 쓰셨던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웃었어요. 포토월에서 사진도 찍고 못 본 건 없나 돌아보는데 시청각실에서 영상을 틀어주고 있길래 그것도 잘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구 쪽에서 럭키드로 뽑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3일 연속 어로드 커피 아메리카노 할인 쿠폰을 받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금요일에 커피 쿠폰을 뽑았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토요일에 커피 쿠폰이 나왔을 때에는 스태프님이 내일 또 오세요 하셔가지고 또 서로 깔깔깔깔 웃었고 일요일에 커피 쿠폰이 나왔을 때는 진짜 스태프님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커피 쿠폰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도 어쨌든 뭐 외부에 설치된 은희 언니 현수막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전참시에서 보낸 화환도 구경하고 엄청 알차게 놀았어. 그래서 이제 막 땡땡이 분들이랑 어로드 그 입구 현수막 앞에서 점프샷도 찍고 이제 또 뭐 할 거 다 했는 것 같은데 벤치에서 좀 쉬자 하고 시계를 보니까 움직이기에 조금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운전을 하면 차 막힐 시간이라 가지고 저녁을 먹든 그냥 좀 더 앉아있다가 가든 천천히 이동을 하자 하고 이제 문 닫은 어로드 외부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놀고 있었는데 땡땡이 분 뒤로 은희 언니 매니저, 그 향이 매니저님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땡땡이 분은 등을 쥐고 있어서 못 봤는데 내가 봤잖아. 근데 너무 크게 반응을 하면은 향이 매니저님도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작고
호들갑스럽게 땡땡이 분한테 향희 매니저님 지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둘 다 순간적으로 은희 언니가 왔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전혀 언니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매니저님만 뭐 정리하러 왔을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우리끼리 또 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매니저님이 계속 우리 시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어차피 원래 좀 늦게 움직일 생각이었어가지고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은희 언니가 등장을 딱 하신 거예요. 서로 놀랬어. 언니는 우리 보고 너네 왜 아직 여기 있어? 이러고 우리는 또 언니다! 이러고 막 그랬는데 사실 저희도 언니를 보고 가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 근데 뭐 이미 어로드도 문 다 닫았고 불 다 꺼졌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진짜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근데 언니를 보면 또 막 할 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같이 있었던 땡땡이 분이 정말 센스 있게 언니 기다렸죠 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깔깔깔 웃다가 근데 또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덕질하면서 이런저런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저로서는 이렇게 언니를 만난 얘기가 혹시 잘못 퍼지면 뭐 누구는 언니 기다려가지고 봤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이렇게 말이 와전되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나가자 했는데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한들 문제를 만들 사람은 결국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까? 어쨌든 그래서 우연히 은희 언니랑 마주쳤을 때 저희는 오히려 놀랐는데 언니가 먼저 우리 사진 찍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막 도파민이 막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정말 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 뭐 뭘 해달라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자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인도 해주셔가지고 더 고마웠고 근데 저는 이제 사인을 어디다 받았냐 그 럭키드로 랜덤 뽑기에서 제가 커피 할인 쿠폰을 받았는데 커피를 제가 잘 안 마시니까 그냥 이거는 어로드 굿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사인을 받았어요. 쓰지 않을 거예요. 간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송은이 정수리라고 사인을 받다가 희미로 써달라고 했더니 히읗까지 쓰시고 멈추길래 의에이 라고 해가지고 희미라고 잘 적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에 비보 티셔츠 중에 웨이크업 돈 벌러 갈 시간이야 그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은희 언니가 저를 보더니 나도 없는 걸 입고 있네? 신기하네? 라고 하셔가지고 서로 놀랐어요. 이게 아마 비보쇼 2023 때 너무 빨리 다 팔려가지고 품절이 돼서 언니들도 못 가지고 계시는 티셔츠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들 너무 흥분 상태로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생각은 했는데 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하철 타고 갔는데 땡땡이 분의 차가 어로드 그 주차장 중간에 낑겨 있어가지고 혹시나 전화가 오면 바로 튀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로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가까운 스시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그리고 밥 먹는 동안에 차 빼라고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와서 오히려 저희가 어로드에 다시 가가지고 죄송한데 차를 좀 빼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비보 직원분들은 첫날 이벤트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할 게 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차도 빼주시고 이제 그렇게 저랑 땡땡이 분은 내일 또 봐요 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비보 식구들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헤어질 때 약속처럼 토요일 오전 10시 전에 땡땡이 분이랑 또 만났어요. 근데 사실 토요일은 수기 언니가 직접 도슨트를 해주는 날이어서 땡땡이들이 좀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저 포함해서 저랑 친한 땡땡이들은 전부 다 도슨트 신청을 광탈해가지고 도슨트 하는 시간에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슨트는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9시 반쯤부터 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말고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로드 앞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그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있을 만한 그늘도 없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람들 없는 쪽으로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은희 언니가 올 것 같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일찍 출근을 하신 거예요. 한 10시 반, 11시? 안 돼서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또 저희가 서 있던 바로 앞으로 은희 언니가 지나가셔가지고 토요일에 은희 언니 출근하는 거는 저랑 같이 있던 땡땡이 분이랑 둘만 봤어요. 어로드 커피 쪽에 있던 분들은 은희 언니가 오신 걸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언니도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언니 여기 왔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좀 지나갔고 근데 조금 또 웃겼던 거는 어젯밤에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있으니까 언니도 그 순간 되게 빵 터지셔가지고 또 왔어? 이러셨는데 네 3일 다 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비보쇼도 올콘을 하는데 전시회도 올 출석해야죠. 근데 진짜 날이 너무 더웠어. 이대로 이제 계속 땡볕에 있으면 진짜로 더위를 먹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오고 나서는 공원 그늘에 들어가 앉아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어로드에서 메뉴 제한 없이 주문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메뉴를 약간 장르별로 4개를 간추려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뉴 4개 중에서 라떼가 있었는데 직원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일 우유를 잔뜩 들고 들어가시는 게 난 너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로드 직원분들도 화이팅! 그래서 저는 참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지만 너무 더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얼음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커피 쿠폰 20% 할인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사 먹었고 전시회도 한 번 더 들어갔다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로드 커피의 디저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시하는 3일 동안은 디저트 판매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그 커피 쿠폰 들고 디저트 먹으러 갈까 봐요. 그리고 전시 때문에 사람이 되게 많이 몰리니까 화장실 쓰레기통도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휴지가 되게 막 넘치고 바깥에 흘러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발로 한번 살짝 밟아놓고 나왔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땡땡이 분들이 어이구 착하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스스로 조금 뿌듯했다. 근데 진짜로 누가 봐도 직원분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본인들 화장실 갈 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잘 모르는 분들이 어로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더럽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평소에는 엄청 깨끗하단 말이에요. 뭐 저야 손 씻으면 되니까 그냥 막 주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나가기는 했는데 디저트 주문도 못하고 음료만 먹고 있다 보니까 좀 허기가 져가지고 주변에 음식점을 찾아봤는데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팬케이크를 먹으러 갔다 왔고요. 아 그리고 7월 6일이 수기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팬클럽인 더 땡스에서 선물도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언니도 자그마한 카메라를 하나 들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면서 엄청 즐거워 보이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언니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내리시면서 계속 완전 오래된 팬분들한테만 시선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좀 늦덕이다 보니까 언니가 저를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보다도 언니가 내향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니로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김숙 보조개 풀카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시선을 안 주셔서 조금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짜는 지났지만 우리 수기 언니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이제 수기 언니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오후에는 최강희 언니도 오시고 대구지의 지미 언니도 오시고 그리고 바위 엄마도 오시고 담배니 언니도 오시고 퇴근할 때 보니까 시스타 보라 씨도 오셨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만 봤는데 뭐 다른 유명인들이 또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비보 셀럽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도슨트 탈락자들은 밖에서 하염없이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 안쪽에서 수기 언니가 손을 흔들어줘가지고 순간 또 난리 났었지. 근데 잘 보이진 않았어. 그냥 흰 옷 입은 사람이 언니인 것 같다
요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행사 거의 다 끝나고 나서였나? 그 행사장에만 가면 뵙게 되는 은희 새끼 그 쇼보 팀장님 차가 나가시길래 우리 또 반가우니까 잘 가시라고 막 손을 흔들었더니 원래는 그냥 나가실 거였던 것 같은데 일부러 창문 열고 되게 크게 웃으면서 같이 또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꼭 문제를 만든다라는 말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확실하게 기억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땡땡이 분들을 다 좋아해요. 근데 땡땡이라고 해서 다 나랑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피곤한 사람, 너무 불편한 사람도 있다. 근데 그날 제가 잊고 싶어 했던 빌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런과의 첫 만남은 저희가 이제 마반장에서 땡땡이 정모를 했을 때였는데 일단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 틱틱 써가면서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무례했는데 저는 그때 땡땡이 정모를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그냥 즐겁게 놀고 싶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날 정모 참석자들한테 주려고 속이 안 보이는 포장지로 랜덤 선물을 챙겨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봉투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꺼내가세요 랜덤이에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주머니를 확 낚아채가더니 제가 분명히 그냥 뭔지 모르고 하나씩 뽑으세요 랜덤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물건이고 이거는 뭔데 나는 필요 없고 이러면서 물건을 골라서 한 3개인가 4개를 막 꺼내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1개씩 가져가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남은 건 이제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선물 주머니를 거의 뭐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놔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밤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간 건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처음에 막 나이 물어보자마자 자기가 제일 연장자라면서 계속 반말 쓰고 나이로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저는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협의가 안 된 거잖아. 서로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반존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아예 반말로 하셨는데 어쨌든 그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오히려 다른 땡땡이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혹시 그날 괜찮으셨냐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불편했는데 괜찮으셨냐 라고 따로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진 않았는데 그 분위기를 내가 망칠 순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만남이 비보쇼 2023 때였나? 공연 시작 전에 제가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아니었어. 거의 뭐 주먹으로 치듯이 찔러가지고 너무 놀랬어. 옆구리 얼마나 예민해요. 남의 몸을 함부로 건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례한 건데 그러면서 갑자기 놀란다? 내가 놀란 거를 뻔히 보면서 자기 알지 않냐고 왜 인사 안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일단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으면 저 누군데 우리 언제 만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순서인데 우리가 그날 솔직히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정모 때 사람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테이블도 달랐고 저는 그 사람이랑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의 옆구리는 왜 찌르는데?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난 또 되게 혼란인 거야.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람한테 좋은 기억은커녕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토요일 쪽잠 전시회에 그 사람이 온 거야.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또 못 알아봤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으니까. 근데
토요일에도 계속 언니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3시간 기다렸는데 사진도 안 찍어주냐. 또 뭐라 그랬더라? 막 언니들한테 계속 하여튼 뭘 요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또 그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는 진짜 어렵게 그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계속 빌런 짓을 하니까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랑 그냥 딴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날 언니들이 주차장에서 뭐 저희한테 사진 찍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매니저분이 계속 바로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막 정신없는 언니들한테 계속 자기 볼 때까지 여기 좀 보라고 소리 계속 지르고 계속 자기랑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피곤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안 했어도 다른 분들은 이미 안 좋은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거야. 나도 그 정모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간 건데 다른 팬분들도 사실은 다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을 한 거야. 근데 저는 또 이런 일이 계속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반복이 되니까 저는 또 스트레스를 되게 잘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뭐 팬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꼭 아티스트 욕을 먹이고 문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제가 돌덕질하면서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토요일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또 전시회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오느라 너무 덥고 또 계속 서 있었어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그냥 누워있다가 팟캐스트 녹음이나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 땡땡이 중에 누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각성이 된 거야. 가려면 지금 가야겠다. 근데 또 지하철 타고 땡볕에 걸어가기 싫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원래 제가 혼자 어로드에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누군가랑 만날 일이 있으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금방 그냥 갔다 올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그 어로드 직원분이 죄송한데 오늘은 스태프님들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어로드 주차장 사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옙! 하고 이제 공영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로드에 가니까 또 아는 땡땡이가 있어가지고 입장 전까지 같이 있다가 입장 예약 신청 오픈하자마자 등록해가지고 또 전시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조 작가님이 이제 입장 번호를 막 확인을 하시더니 저를 보고 이 전시가 3번이나 올 만한 전시인가요? 하고 물으셔가지고 그럼요. 볼 때마다 계속 다른 게 보이고요. 진짜 이거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기사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실무자들이 진짜 고생을 하는 거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제 호들갑을 좀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갔는데 최 작가님이 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잘 보고 있다. 너무 고생하셨다. 근데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라 다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땡땡이 대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제 방송에서 리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번 쪽잠 전시회는 정말 너무 최고였습니다. 따봉!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시에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보 셀럽분들이랑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 작가님이 저를 3일 동안 보셔가지고 좀 익숙해서 그런지 혹시 비보장지대 리뷰를 조금 써주실 수 있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글은 잘 못 쓰고 제 방송에서 리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왜 비보에서 팟캐스트 한다고 했던 땡땡이가 저예요 라고 했더니 주둥아리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 그때 또
웃겨 쓰러질 뻔했는데 또 너무 티내면 좀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억해 주신 것 자체로 너무 기뻤고, 근데 사실 좀 최 작가님은 특별히, 영화 보장 때부터였나? 그 제가 사람 이름이랑 얼굴을 진짜 지지리도 못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비보 관련 그 직원분들 중에 제일 먼저 기억한 분이 최 작가님, 조 작가님, 한 PD님, 요 정도가 거의 최초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는 친밀감이 굉장히 맥스 상태인 분이고, 그렇게 이제 3일 내내 쪽잠 전시회를 또 잘 보고, 이제 또 3일째 마지막 럭키드로우 뽑기를 하러 갔는데, 그렇죠. 앞에 이틀을 커피 쿠폰을 뽑았으니까 3일째는 제발 그 커피 쿠폰을 피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연속 커피 쿠폰 받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보다 스태프님들이 더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되게 진심으로 제가 다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재밌었고, 그리고 이렇게 금토일 쪽잠 전시회 관람 후기가 끝났어야 했는데 일요일 오후에 한 번 더 갔어요. 그 오전에 만났던 땡땡이 분이 제가 가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가셨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거를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전에 쪽잠 전시회를 갔다가 오후에는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예약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쉬려고 했는데 그 내가 못 보고 온 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후에 또 갔다 왔습니다. 이거 갔다 와야지만이 속 편하게 녹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녹음할 시간이 조금 빠듯해진 거고요. 근데 또 안 갔다 왔으면 그거 나름대로 또 계속 찝찝했을 거야. 그래서 혼자 갔다 올 수도 있었는데 또 땡땡이 분 중에서 일요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같이 가자고 꼬셨습니다. 그래서 최 작가님도 저희를 보시더니 오전에 왔다 가신 줄 알았는데 오후에 또 계신다고 계속 계셔가지고 너무 웃기다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끝까지 문 닫을 때까지 충분히 보고 가시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볼 거를 다 보고 우리 이제 목도 마른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초코라떼를 좀 마시자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쪽으로 은희 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서로 당황했어. 은희 언니가 저희한테 또 왔어? 그래서 네, 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은희 언니를 3일 내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급하게 송은이 정수리 풀카를 꺼내니까 직원분들이 정수리님이 계셔 막 이러면서 막 웃으시고 해가지고 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조 작가님이 저희한테 일부러 오셔가지고 개 타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쪽잠 전시회 3일차 7시에 이제 마무리 하시기 직전까지 땡땡이 분이랑 마지막에 이제 어로드에서 초코라떼를 먹으면서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정말 도파민이 터지는 3일이었어요.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그래도 이제 쪽잠 3일의 행복으로 일주일 정도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쪽잠의 기운이 떨어질 때쯤 돼서 그 커피 쿠폰을 들고 디저트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렇게라도 계속 이제 저의 정신병을 좀 다스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약을 2주, 3주 먹은 것보다 덕질하러 갔다 온 게 제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계속 이 기분을 조금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최근에 비보 방송에서 덕질 자랑 대회를 했었는데 수기 언니가 그 뮤지컬을 여러 번 보는 덕후 직원분한테 혹시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었는데 언니 이거 봐요. 쪽잠도 똑같은 전시인데 3일이 다 다르잖아요. 첫날에는 입구에 그 언니들 그 이벤트 풍선 그게 없었고 둘째 날에는 언니가 도슨트를 해주셨지만 저는 광탈해서 못 들어왔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은희 언니 침대가 생겨가지고 이게 3일이 다 다른 전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에도 그날 그날의 분위기나 뭐 애드립이나 흐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여러 번 보러 가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뮤지컬 하나 꽂히면 열 몇 번씩 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떤 날은 뭐 왼쪽이 되게 잘 보일 때가 있고, 또 뭐 어떤 날은 위쪽이 잘 보일 때가 있고, 뭐 어떤 날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정말 이번 쪽잠 전시회는 제가 뮤지컬을 여러 번 봤을 때의 느낌처럼 3일 동안 느낌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첫날, 둘째 날 모르고 지나갔던 은희 언니 뒤에 숨어있는 수기 언니, 요런 되게 작은 재미들을 또 많이 발견해가지고 정말 너무 신나게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보 덕질 자랑 대회 그 방송에서 그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덕후들 뭐라 하지 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라. 정말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밥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만나고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언니들 덕분에 지금 다시 힘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 100회 특집 제목도 우리를 살린 비밀보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과장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말도 아니고 진심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항상 언니들이 저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는 뭐 덕질을 하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입맛이 없을 때 은희새끼 음식 먹으면 너무 입맛이 잘 돌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로드 커피에 가가지고 책 읽고 멍 때리면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언니들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또 한 달, 두 달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뭐 사람 덕질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거를 많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나온다. 오늘 마무리 인사도 그냥 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